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터키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S-400을 들여오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터키 국방부는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의 일부분이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다음 날 2차 인도분을 실은 러시아 수송기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서 120발 이상의 다양한 유도 미사일을 포함하는 3차 인도분은 올 여름 말 해상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 S-400을 도입할 경우 이 시스템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감한 군사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네. 이 나토 역시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은 F-35 전투기는 물론 나토의 다른 무기 체계와도 호환되지 않는다며 터키에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방 무기의 구매 선택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러시아 무기 도입을 강행한 겁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나토가 강력하게 터키의 러시아산 무기 도입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함께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인 터키에서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이 미사일 시스템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무엇보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와 관련해서 동체와 착륙 장치, 조종석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을 맡은 제작 참여국인 터키도 이 미국으로부터 이 F-35 100여 대를 들여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밀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미국 측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빼내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왔는데요. 예전에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난 4월 9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한 대가 태평양 해상훈련 중 추락하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잔해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한 사실도 이를 잘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터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왜 굳이 이렇게 그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 S-400을 들여온 걸까요? 네, 사실은요, 이 문제가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미 터키가 2017년 12월에 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터키는 도입하겠다, 미국은 안 된다. 이 공방을 이어져 온 겁니다. 네. 그 당시 터키는요, 이 안보 강화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유리한 구매 조건 등을 이유로 러시아와 S-400 미사일 4개 포대분을 25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의 터키의 현대사에서 S-400 거래는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면서 방공미사일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S-400을 나토 시스템에 통합하지 않으면 동맹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술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의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없다고 직접 말했다면서 도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참고로 S-400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으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도 포착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터키는 단순히 구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와 S-400을 공동 생산할 계획과 함께 S-400 후속 기종인 S-500 개발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생산 및 개발까지 하겠다. 네네. 네, 그럼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도입한 데 따라 우리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F-35 전투기를 팔지 못하게 됐다. 이 로키드의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이 많은 일자리가 달려 있었다고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터키는 S-400과 S-35 전투기 둘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터키 군 당국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미 지난달에 이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F-35 개발 프로젝트 배제는 물론이고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F-35 개발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국가가 10여 개 국가가 되고요. 터키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터키 기업들한테 미칠 타격도 만만치가 않은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이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비자 발급 금지, 또 터키의 거의 모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것부터 미국 금융기관의 접근 금지까지 포함하는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 제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 훈련 중이던 터키 조종사들의 훈련을 중단시킨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제재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터키 제재에 나섰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한동안 터키 리라화가 막 폭락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터키가 경제 위기를 겪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터키 정부가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터키의 반국가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지원과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하자 미국은 지난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네.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살짝 달라졌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에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것은 전임 오바마 정권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터키에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오바마 정권이 공정하지 않았고 양국 갈등의 원인을 오바마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등 에르도안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의 말이죠. 예. 네. 끊임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하위 인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양국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이 달라진 이유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터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은 이란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마저 적으로 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터키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럽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군사력이 2위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사실은 또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터키가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동 정세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나토군의 핵심 전력인 터키가 미국과 틀어져가지고 만약에 계속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건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메블리트 차우쇼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지난 4월에 F-35를 받지 못한다면 필요한 전투기를 다른 데서 구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터키의 F-35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의 무기 수출 경쟁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F-35는 미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F-35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의 전체 매출에서 F-35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터키가 지금 EU와도 부딪히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터키가 접하고 있는 지중해에 키프로스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나라를 뉴스 기사에서 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게 EU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EU 회원국, 그러니까 시민권을 사실 러시아 재벌들에게 많이 팝니다. 그래서 러시아 재벌들이 키프로스 시민권을 가지고 EU 내를 마음껏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프로스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스 정교를 믿는 남부 그리스계와 이슬람교인 북부 터키계의 갈등이 지속이 되다가 현재는요.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과 1974년 또 터키가 불법으로 점령한 북키프로스로 분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이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만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분단된 북키프로스는 오직 터키만이 인정하는 독립국가로 현재 터키군 3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키프로스 섬 연안 대륙붕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돼서 키프로스 공화국이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 함께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지난 3월 미국의 엑소모빌과 카타르의 국영석유 기업인 페트롤륨이 키프로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최대 2,265억 세제곱미터 규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300억에서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35조에서 47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가 북키프로스도 권리가 있다면서 2011년 북키프로스와의 합의에 따라서 터키 석유공사가 키프로스 해상자원 채굴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올해 5월 시추선 파티를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야우주호를 추가 투입하면서 키프로스 공화국과 그리스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 내부의 문제였는데 이게 EU 차원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EU 회원국인 키프로스 공화국은 터키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등 국제법을 어겼다고 항의했는데요. 터키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또 키프로스의 배타적 경제 구역의 44%를 자국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터키계 주민 보호를 위해 가스 매장 지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터키는 주장하고 있지만 키프로스 공화국은 이 터키가 키프로스 섬 전체를 터키령으로 삼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유럽연합의 외무장관들은 이를 유럽연합과 터키의 관계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행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터키 정부에게 국제법에 따라서 키프로스의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항공운송협정 체결 협상 중단과 또 유럽투자은행의 터키 대출 재검토, 또 내년에 터키 내에 정치개혁과 농업 등의 프로젝트에 배정한 1억 4,480만 유로, 약 1,920억 원의 지원금도 삭감키로 하는 등 터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겁니다. 그럼 이런 제재에 대해서 터키의 반응도 나왔나요? 네. 터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EU 외교위원회가 어제 채택한 결론은 동지중해에서 시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터키의 결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키프로스 섬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EU가 얼마나 편향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북키프로스 정부는 지난 13일에 이 키프로스 정부와 EU에게 유엔 감독하에 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 터키는 키프로스가 이 북키프로스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독자적인 시추 작업을 계속하겠다며 후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문제로 보이네요. 그리고 결국은 상당한 규모의 이권이 걸려있기 네. 때문에 결코 쉽게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짧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나토 그리고 EU까지와도 부딪히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